네, 이분입니다. 이분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원래 의원님 워낙 바쁘셔갖고 근데 왜냐하면 그 시간을 뺏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민들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김태현 우리 의원께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로 정말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우리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이제 소속된 데에서 어느 누구도 못한 그 깜짝 놀랐습니다. 민선국이 예. 뭐 허용 기간이라고 하지만은 예. 그 위성노동 첫 조직 개편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 나흘 뭐 솔직히 내가 봐도 깜짝 놀랐는데 나흘 입법 예고는 졸속 행정 맞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기자들도 놓친 것도 있지만 솔직히 나흘 안에 이런 걸 입법 예고한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걸 그 공적으로 표명했고 무엇이 문제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위성군 지사께서 자신의 뭐 공약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거 그런 거 자체를 반대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당연히 도민께서 위성군 도정을 선택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또 위성군 지사께서도 선거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뭐 정책들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 도청 조직을 좀 정비할 필요도 있을 거고 또 뭐 기성께서 그런 또 권한도 있고 뭐 책임도 이렇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는 조직 개편이 내용만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제가 또 일간지적 기사를 좀 출력해왔는데 보시면 AI 너무 잘 나왔는데 너무 잘 출력하셨는데요. 예. 보시면은 제주도가 7월 3일 날, 이 기사도 7월 3일 날 딱 나온 동시에 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 의견을 묻는 그 기한을 7월 6일까지로 정했거든요. 그럼 사실상 나흘 안에 그 의견 수렴을 다 끝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행정절차법이라고 있는데 행정절차법을 보면은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두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20일을 안 지킨 거죠. 또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제주도가 어떤 조례나 어떤 뭐 규칙을 바꾸기 전에 도민들께 미리 그 내용을 공개하고 그리고 의견을 듣는 기간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나흘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말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은 뭐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제주도가 도민들께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긴급했는지 또 진짜 20일 안에 도저히 할 수 없었던지 아니면 나흘만 의견을 받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 도민께서 아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설명도 없이 기간을 짧게 잡아놓은 도민 입장에서는 야 이거 결론은 다 정해놓고 이거 뭐 의견 듣는 모양 갖추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제가 지적한 부분의 핵심이 그거고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단순하게 뭐 부서 이름 몇 개 바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제주도정이 어디에 힘을 쏟을지 결정을 하고 또 뭐 어떤 부서를 키울지 어느 정책 예산을 또 투입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도정의 뼈대를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런 걸 너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과정을 너무 좀 놓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뭐 기사에도 나와있지만은 개편에 보면은 본청 조직을 이렇게 어떻게 바꾸겠다 내용들이 있고 몇 명 늘리겠다 그런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죠. 왜 인원을 늘려야 되는지 또 어느 부서에 몇 명을 배치하고 그럼 예산은 얼마가 드는 거야? 그럼 당연히 거기서 설명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거를 말 그대로 나흘 만에 도민의 의견 수렴까지 하고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끝내겠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이게 검토가 가능하겠냐 이거죠. 예. 저는 솔직히 이게 어렵다고 보는 그 편인데 사실 속도감 있게 일하는 건 좋습니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빨리 결정을 하는 것과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빨리 하는 건 오면 이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빨리 가더라도 방향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잘못 방향으로 가다 보면 돌아오기가 그만큼 시간도 들고 그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 조직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도 확인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빈틈들이 좀 보인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도정의 메시지 관리, 정책 홍보, 또 도민 소통, 뭐 브랜드 관리 이런 게 지금 이미 지금 여러 곳에 나뉘어져 있는데 물론 보는 시각마다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비슷해 보이는 홍보나 소통 업무가 너무나도 이렇게 좀 중복돼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참 역할이란 게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중복해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우리 거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부서에서 문의해야 되는지도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또 행정 내부에서도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단순하게 주표만 딱 이렇게 보여주실 게 아니라 각 부서가 무엇을 맡고 또 무엇이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 혹시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분명히
의원실로 예. 도청해서 찾아왔을 겁니다. 와서 오셨나? 답변이 예.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오셔가지고 충분한 설명도 사실 있으셨습니다. 네,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뭐 예. 도민들 다 알 거니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완벽하게 좀 이해는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부족했다. 그겁니다. 예를 들면은 AI 행정혁신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물론 지금도 행정에서 AI나 디지털 기술 같은 거 당연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걸 활용해서 더 정확한 정책을 만드는 그 방향은 동의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기존에도 미래산업국, 첨단산업과 정보전과 이미 지금 그런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이거를 새로 만드는 AI 행정혁신 추진단이라고 하면은 과연 기존 부서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이 돼야 된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하던 부서가 하는 일을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혀 새로운 역할이 있는 것이 그에 대한 설명이 좀 충분히 해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30 몇 명 늘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혹시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 37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그 인원이 어떻게 배치가 돼서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좀 내용이 까지는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간판만 툭 달아놓고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을 찾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제가 좀 약간 좀 과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사실 도정에서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선거 기간에 충분히 준비했고 인수에서도 이런 부분이 당선에도 검토되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더 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가 안 왔다면은.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너무 한편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직 개편 검토한 자료를 좀 공개해 주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부서는 왜 없었는지, 이 부서는 왜 새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걸 좀 더 설명하면 되는 거고 업무가 겹치지 않는지 또 늘어나는 정원은 어느 부서에 어떤 직급으로 배치할 것인지 또 추가 인건비는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또 좀 약간 길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새로 만드는 조직이 사실 그냥 만약에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지도 그런 기획까지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설명의 필요성까지 없어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까지는 또 여러 가지가 고려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속한 곳이 도의회 역할입니다. 예, 사실 제주도가 조직 개편 일정과 인사일정까지 다 정해놓고 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조를 통과해달라? 그럼 도의회가 사실상 무슨 통과시켜줄 기구도 아니고. 왜 경실한.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승인해주는 승인만 해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될 것이고, 또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할 것을 이렇게 또 같이 상의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게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또 의견을 더 듣도록 요구하는 것도 사실 저희 도의회의 역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가 먼저 결정 끝내놓고 나서 이게 일정 급하니까 좀 통과 좀 시켜줍소 라고 하는 거는 또 사실 협치라고 보는 그런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게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사실 위성군 도정이 출범 초기부터 이렇게 그냥 도의회와 도민을 이제 우리가 좀 일대가 좀 따라와 달라고 하는 거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아는데 혹시나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분이 계시다면 4년 동안 진정한 협치라는 단어가 과연 오갈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조직 개편안으로 우리 새도정 출범을 발목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될 가능성 있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 저는 그런 차원인 거고요. 어쨌든 사실 조직이란 게 한 번 만들게 되면은 공무원 인사, 예산, 그리고 정책 추진 체계 사실 모든 게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급하게 만들었다가 혹여나 몇 달 또는 1년 뒤에 또 다시 조직을 바꾼다던가 그런 또 단계를 거치게 되면 솔직히 혼란은 혼란대로 공무원분들이 겪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비용은 또 도민이 부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도정의 첫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자꾸 머릿속에 남는 게 뭐냐면 김태현 의원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도에서의 답변이 흡족하지 않았다는. 아닙니다. 맞아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제가 조금 더 좀 깊게 알고 싶은 것도 있고 사실 제가 받아들인 거랑 또 일반 도민들께서 또 받아들인 거랑 다르실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도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설명은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절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거. 예.
우리는 뭐 대본이 없다 보니까 네네. 그냥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의 일원으로서 네네. 느끼시기에 네네. 느끼시기에 당신한테 설명하고 민주당이 절대다수니까 통과될 것이다. 그런 느낌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그런 느낌은 솔직히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오히려 지사께서 그런 도정에서가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으셨기 때문에 까놓고 말해서 이 정도의 지금 이 조직 개편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정말 슬픈 마음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솔직히. 안 그랬으면 당연히 20일 두고 이걸 왜 오겠겠습니까? 이걸 오히려 지키고 처음부터 지키고 다 지키고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근데 뭐 시급한 것도 인정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지 않으라는 조심스러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예, 살짝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흘간의 그 기한을 준 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하던가요? 아, 그거는 좀 그만큼 좀 이 세종 출범에 있어서 좀 시급했다. 이건 업무 보고 때도 이미 뭐 영상으로도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시급성이 있었다. 또 충분히 협의가 됐다라고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누가 보냐고 그 규정상 줄일 때는 관련된 법제팀장하고 이렇게 과장하고 협의를 하면 줄일 수 있게 그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협의됐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들끼리 그렇게 협의를 한다고 어쨌든 제주도의회 의원들하고 얘기가 되지도 않은 상태 지들끼리 그들만 읽은가요 그러면? 그런 보다는 좀 그만큼 조금 더, 저 지사님께서 또 의회주의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협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저희 기존의 당을 떠나서 저희 도의원한테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소통하고 좀 더 미리 좀 더 많이 알려주시면 더욱더 도민들한테 도의회와 이제 도정 간의 소통이 더욱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시자분들 설명은 충분하셨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네네. 이경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하고 반대를 못하는 분이라 갖고 제 걱정이 그냥 올 패스로 하지 않을까. 우리 이경심 위원장님 절대 그러실 분 아닙니다. 더욱더 지켜보는 게 많은 거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해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가에서 기자들은 의회 경시, 의회 무시. 네. 왜냐하면 예전에 탐나는 점 네네네.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김기한 위원장 어쨌든 위성곤 의원하고 그렇게 가근한 사연이 김기한 위원장마저도 탐나는 점이 장난한 거냐? 네. 지 멋대로 해놓고 의회 뭐 문의 뭐 이런 걸지 않고 보도자료 번진됐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죠. 네. 나는 그런 게 앞으로 사실은 그런 게 솔직히 반복돼서는 좀 안 그렇죠. 되지 않을까. 그건 진정 협치도 아니고 미리 소통 부족이고 더 앞으로 많은 소통 좀 해주십시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그냥 이게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12회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당시 의원들이 그냥 밀어붙이기 거수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공짜분들 뭐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의 공무원분들은 제가 만나봤는데 의회를 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경각심 있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통과될 줄 도민들이 분명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협치를 안 하고 뭐 같이 협조를 안 한다기보다 더욱더 꼼꼼하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간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13대에는 위성곤 지사 향한 용비어천가, 위비어천가 안 나오길 바라면서 이상 이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